101살의 지혜 오래 살아온 이야기. 올해 제 나이 101살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냐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하루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을 버티고 다독이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평생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마음입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게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일찍 알게 됐어요. 누구나 아프고 외롭고 힘든 날은 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금세 따라가요. 젊었을 때는 저도 무척 상처를 잘 받았어요.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울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가슴이 내려앉기도 했죠.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던 그 시절. 몸의 피로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피로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결국 내 생각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무심한 게 아니라 그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그분도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오래 품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서운하게 해도 그냥 바람 쐬고 잊어버렸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대기보다 마당에 나가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탁 트인 하늘이 보이는데 그 넓은 하늘을 보면 내 고민이 참 작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내가 오늘 받은 상처 하나가 그리 큰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참 중요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상한 일은 오래 끌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욕 한마디 대신 심호흡 한번 하고 억울한 일 생기면 저 혼자 중얼거리며 넘겼어요. 어차피 말해도 통하지 않을 일이면 그냥 저 혼자 흘려보내는 게 쏙 편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뭐든 바로 해결하려고 따지려고 하시는데 그게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넘어가는 것,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엔 저도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고, 누군가 저를 미워한다면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행복은 큰 일에서 오지 않아요. 작은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거기 앉은 새 한 마리,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 들수록 더 깊이 느껴져요. 젊었을 땐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좋은 음식, 건강식품들이 넘쳐나지만 제겐 된장국에 나물 반찬, 고스란 밥 한 공기가 최고였어요. 젊었을 땐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몸을 덜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지 않았고 빨리 먹지도 않았어요. 꼭꼭 씹어 삼키는 그 시간이 제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됐죠. 아침이면 뒷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찌개를 끓였어요. 풋고추, 애호박, 감자. 계절마다 나는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다 먹으니까 그 맛을 모르시겠지만 직접 가꾼 채소는 그 맛이 달라요.
손이 많이 가고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늦은 밤 야식 먹거나 기름진 음식 자주 먹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시간 맞춰 밥 먹고 배불리 먹지 않고 제때 자고 일어나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줘도 생활이 엉망이면 소용없다는 걸 몸으로 배운 셈이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지나서야 이해했어요. 밥상은 정성을 다해 차리지만 결국 금세 치워지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살아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요. 애착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걷는 거요. 저는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시장 갈 때, 밭을 나갈 때, 동네 마실 갈 때. 특별한 운동은 몰랐지만 걸으면 기분이 풀렸어요. 속상했던 일도 걸으면서 잊고 돌아오곤 했죠. 한창 농사 짓던 시절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논두렁을 걸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제 건강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어요. 천천히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그게 지금까지 제 다리와 허리를 지켜준 비결 같아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또래 할머니들 보면 다들 허리가 굽었는데 저는 그래도 허리가 곧아요. 앉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바닥에 엎드려서 일하더라도 가끔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주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 자세를 지켜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요. 옛날엔 보리차를 주로 마셨는데 요즘엔 손주들이 사다 준 여러 종류의 차를 즐겨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제 하루를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웃음. 참 사소해 보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 재롱 보면서 깔깔 웃고 동네 친구랑 수다 떨다 보면 별일 아닌 것도 재밌고 마음이 환해져요. 웃다 보면 배가 고파지고 밥맛도 돌고 잠도 잘 오고.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혼자 마음 닫고 살아가면 병이 들어요. 사람이 그립고 말 한마디가 아쉬울 때 먼저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웃음이 누군가를 또 웃게 하고 그렇게 하루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가 5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아직도 그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으면서 그를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꿈에서도 만나요. 꿈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그게 그도 바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제가 70 초반이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매일 웃을 일을 찾아라. 웃음이 없는 날은 달력에서 그냥 지워버려.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웃을 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거나 그렇게 웃음이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식 욕심을 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전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속 썩이는 아들, 딸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다 자기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용히 멀리서.
우리 큰 아들이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들 얼굴에 핀 주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뿐이었죠.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됐나 봐요.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로서 가장 어려운 건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저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그냥 믿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면 아직 부모 노릇을 다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서로 웃는 날이 많아졌죠. 손주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로서 챙겨줄 순 있지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어요. 제가 도와주는 건 잠시, 결국은 아이들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마음 내려놓고 나니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손주들이 20살 넘어 대학교에 다닐 때 저는 80을 넘긴 나이였어요. 그때 손주들이 찾아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어요. 부추전, 호박전, 김치전.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잘 해주지 못했던 음식들을 손주들에게는 정성껏 해줬죠. 그럴 때마다 손주들이 할머니, 세상에서 할머니 전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작은 정성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됐구나 싶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줌에도 고맙고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때 한동안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2달 정도 지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간호사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그때 깊이 느꼈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100년 뒤를 꿈꾸지만 저는 오늘 하루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놓인 밥 한 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 그 모든 게 삶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101살을 살다 보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전기도 없었어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손주들이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어요. 101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말하죠. 할머니는 강한 분이라 그래요. 전 약해서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드려요. 저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오늘 하루 잘 살아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우리는 모두 약해요. 다만 그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30대였을 때 둘째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몇 년 동안 웃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도 제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됐어요. 약함이 때로는 강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감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온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건강 비결을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해요. 그 시간에 하루를 계획하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밤, 맑은 바람, 웃음 한 번.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도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1살의 할머니가 전하는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